안녕하세요. 짐코딩입니다. 디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할 때, 디스가 이거구나 하면서도, 뭐지? 아닌가? 헷갈리네?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는 무엇일까요?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는 객체를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디스가 어떤 객체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개념을 익힐 때 항상 정의를 내리는 편인데요.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할 때 디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바로 디스는 호출한 놈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안고 이제부터 디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는 호출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 호출한 놈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디스는 윈도우 객체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웹개발 입문자들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강좌를 너무 못 올린 것 같아서 강의 촬영 중에 디스를 설명하는 부분은 유튜브에 올리려고 중간에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index.html 파일에서 dis.js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이 코드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먼저 간단한 객체 하나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펄슨 객체를 선언해 주시고요. 프로퍼티로는 풀네임, 짐코딩이라고 하고 age로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디스라는 메서드도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디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디스를 호출하려면 person.print 디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풀네임과 age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스는 person인 걸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 연산자로 디스가 person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person이라고 이렇게 true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는 호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이 돼요. 현재 person에 의해서 호출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디스는 person인 겁니다. 그러면 person.plain, person.age로 이렇게 접근 가능하듯이 디스로 이러한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어요. dis.flame 하면 짐코딩이 출력이 될 거고요. dis.age 하면 20이 출력될 거예요. 네, 잘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지워주시고 이 함수를 변수에 할당을 해볼게요. print dis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person으로 함수를 호출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이 할당한 변수로 그냥 호출을 해볼게요. 얘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dis가 person이 아니라고 하네요. 확인을 해보니까 dis는 이렇게 윈도우 객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여기는 윈도우 객체인지 확인을 위해서 앞에 이러한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 객체라고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 전역 객체라는 거는 브라우저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라우저 창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이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전역 객체입니다. 전역 객체예요. 이렇게 앞에 호출한 놈이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디스는 윈도우 전역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한 번 더 하면서 왜 디스가 호출한 놈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펑션 print dis라는 함수를 선언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dis를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면은 디스는 뭐가 될까요? 네, 윈도우 객체가 되겠죠. 호출한 놈이 없기 때문에 이 디스는 윈도우 전역 객체가 되는 거예요. 디폴트로 디스는 윈도우 객체입니다. 요번에는 person1이라는 객체를 선언하고요. 네임은 홍길동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print this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 함수를 이렇게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person1으로 print 메서드를 print this를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this는 person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몇 개 더 선언해 볼까요? person2 도 호출해보고 3도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홍길동 1, 2, 3. 그러면은 여기에서 print this라는 메서드로 호출했을 때 this는 person1이었죠. 여기에서는 person2, 여기서는 person3가 되겠죠? 이렇게 홍길동 1, 2, 3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his라는 것은 MDN 사이트에서 this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this의 값은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this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person1에 의해 print this가 호출되었기 때문에 this는 person1이 되고요. person2에 의해서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this는 person2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일단 예외를 좀 적어놨는데요. 이런 예외는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만 더 실습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index.html 파일에서 버튼을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 요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query selector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윈도우 객체는 모든 객체를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에 제공하는 전역 객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도큐먼트 객체도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window.document.querySelector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을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계속 실습을 하겠습니다. btn을 가져와서 이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메서드로 클릭 이벤트를 등록을 할게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 콜백 함수 안에서 this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this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 this는 이 버튼 요소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this가 이 버튼 요소냐? 네,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콜백 함수 안에서 this가 윈도우가 아니라 버튼인 이유는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콜백 함수가 여기 메서드 내부 안에서 btn에 의해 다시 호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이 this를 버튼으로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니즈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this를 우리 마음대로 다른 객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ES5에서 this를 설정할 수 있는 bind 메서드가 정의되었습니다. bind 메서드는 this를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간단히 실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본 this인 윈도우 객체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설정하는 this를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et 설정하고 싶은 this를 일단 선언을 할게요. 홍길동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함수명 bind 하신 다음에 설정하고 싶은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this에 person1이 바인딩 된 함수를 반환해요. 이렇게 print this 뭐 1이라고 할게요. 이 함수를 반환하고요.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네, person1이 this가 이렇게 바인딩 돼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 함수를 그냥 호출하게 되면은 호출한 놈이 없기 때문에 이 this는 윈도우 객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인드 함수로 this의 person1을 바인딩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함수로 호출을 하면은 이 this는 person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바인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erson2 김길동이라고 한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또 바인딩을 해서 또 반환받을 수 있겠죠? 이번엔 2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엔 호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예상을 할 거예요. 이 함수에 바인드를 했어. person2 객체를. 그러면 이 this는 person2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도 김길동이 아니라 홍길동 person1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인드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바인드는 한 번만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인드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 번 더 실습을 해볼게요. 이 함수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우선은 브라우저에서 setTimeout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는 콜백 함수와 시간이라는 인자를 받거든요. 이 시간의 단위는 1ms거든요. 1000ms가 1초이기 때문에 3000ms는 3초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기능은 3초 후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헬로우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3초 후에 하나, 둘, 셋. 네, 3초 후에 이렇게 얼럿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알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person이라는 객체를 선언해 주시고요. name은 jimcoding, age는 20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ello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 hello라는 메서드의 기능은 3초는 기니까 1초 후에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그런 메서드예요.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1초. 네. 이름이랑 나이가 출력될 줄 알았는데 원하는 값이 출력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콘솔하고 여기 thi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this는 뭘까요? 네, 여기서 this는 윈도우 객체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setTimeout에 우리가 콜백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이 안에 있는 this가 윈도우인 이유는 아까 add event listener에 우리가 콜백 함수를 넣었는데 this가 버튼이었잖아요. 버튼 요소였잖아요. 그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내부에서 윈도우 객체로 뭐 설정을 해놨더라든지 아니면 호출한 놈 없이 호출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this가 나온 거예요. 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객체가 뭐냐, 뭐 윈도우냐, 뭐 버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his를 person으로 바인딩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인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점 바인드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바인드하고 싶은 객체를 삽입했던 것처럼 this를 이렇게 바인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this는 현재 person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person, 이 this를 이렇게 바인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얘를 바깥에 선언을 해볼까요? 익명함수를 여기 바깥에다가 선언을 할게요. 펑션 print hello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윈도우가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바인드를 해준 거예요. 바인드 디스. 그러면 우리가 디스를 이렇게 바인드 메서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디스는 호출한 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객체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죠. 이때 여기에서 사용한 디스는 이 호출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출한 게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객체입니다. 그리고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스코프에서 디스는 윈도우 객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console.log 디스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객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true죠. 그리고 중요한 거 두 개를 살펴볼게요. 화살표 함수와 스트링 모드에서 디스가 조금 다르게 동작해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화살표 함수는 ES6에서 나왔어요. ES6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화살표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디스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화살표 함수에서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외부 스코프에서 디스를 계승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 스코프에서 디스를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번에 얘 주석을 해주시고요. 다시 얘를 익명함수로 변경을 해볼게요. 쳐넣기를 해주시고 익명함수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죠? 보세요. 여기에서 디스는 윈도우 객체입니다. 윈도우 객체예요. 그런데 얘를 화살표 함수로 변경을 해볼까요? 화살표 함수로 변경했을 뿐인데 디스가 펄슨이 됐어요. 그 이유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이 화살표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스코프는 그 상위 스코프는 이 스코프입니다. 이 스코프에서 디스를 물려받는 거예요. 계승받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디스는 어떤 거였죠? 네, 여기서의 디스는 호출한 놈인 펄슨이었어요. 펄슨. 화살표 함수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스코프에서, 외부 스코프에서 디스를 이렇게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화살표 함수를 쓰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펄슨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화살표 함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외부 스코프에서 디스는 펄슨이니까 이렇게 디스를 특정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가 나오기 전이니까 여기에는 화살표 함수 대신 익명 함수가 들어갔겠죠? 여기서 이 that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는 윈도우 객체지만 우리가 that이라는 변수에다가 그 전에 이 펄슨이라는 객체를 할당했기 때문에 that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화살표 함수가 등장함으로써 이 외부 스코프의 디스를 물려받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원하는 객체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링 모드에서 조금 다르게 동작해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 호출한 놈이 없을 경우에 기본값을 윈도우 객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스트링 모드, 엄격한 모드에서는 호출한 놈이 없을 경우에는 디스를 undefined로 간주합니다. 보세요. 네,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네, 이 예제를 보면 되겠죠? 우리가 print dis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기본값으로 디스는 윈도우예요. 하지만 스트링 모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use string
지정하게 되면 네, 이렇게 undefined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인데요. 객체를 생성할 때 메서드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때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복사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가 화살표 함수면은 외부 스코프에서 디스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를 감싸고 있는 스코프는 여기 전역 스코프예요. 전역 스코프에서 디스는 윈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디스 하면 네, 이렇게 윈도우 객체가 출력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퍼티에 접근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함수보다 펑션으로 정의를 해서 네, 이렇게 펄슨 객체를 가리키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add 이벤트 리스너로 함수를 등록할 때도 화살표 함수로 등록하게 되면 디스는 무조건 윈도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화살표 함수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